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회사 돈을 횡령하여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을 산 kozlovsky 스캔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인데요. 이 샤워 커튼이 어딜 봐서 800만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눈에는 다른 샤워 커튼보다 조금 더 두꺼워 보이고 색상이 좀 예쁘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샤워 커튼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kozlovsky가 사용했던 이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은 현재 ACFE 사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kozlovsky 스캔들을 조사했던 검사관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던 여자분이 사기박물관의 관장이라고 합니다. ACFE 사기박물관은 사기 사건과 연관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참고로 위치는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 돈만으로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만 구매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kozlovsky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탐욕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kozlovsky를 욕심 많은 돼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포스트 내용을 보면 오인트 이런 내용을 일면에 실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돼지 꿀꿀로 kozlovsky를 표현한 거죠. 자, 본격적으로 2004년에 일어난 타이코의 최고 경영자인 kozlovsky 스캔들을 통해 어떤 회계 문제와 금융사기가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코는 어떤 회사인가요? 타이코는 1960년 아서 로젠버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시초는 미국 군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회사였습니다. 타이코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제품을 제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타이코의 주요 제품은 보안 시스템, 화재 경보 및 보호 장비였습니다. 타이코는 1964년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타이코는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약 20년 동안 18개 회사를 인수하며 외형을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kozlovsky의 등장. kozlovsky는 1946년 뉴저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던 kozlovsky 가정은 처음에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kozlovsky는 회계사가 돼서 타이코로 들어갑니다. 성실하면서도 공격적이었던 kozlovsky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자, 17년 만에 kozlovsky는 타이코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자, 2000년 초반까지 타이코를 급성장시켰던 kozlovsky는 2004년 스캔들이 터지고 2005년 감옥에 갑니다. 약 8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2014년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죠. kozlovsky는 재무 실적으로만 개별 사업부를 통제했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은 개별 사업부에 위임했습니다. 개별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 같은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알아서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야구에 비교해보면 김성근 감독님은 엄격한 규율로 선수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에 반해 이광환 감독님은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율야구를 구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kozlovsky는 어떤 스타일에 가까울까요? 재무적 통제만을 했으니까 자율야구에 가까운 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EO가 된 kozlovsky는 효과적인 M&A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10년 동안 무려 3,000건이 넘는 M&A를 추진했습니다. kozlovsky는 거의 매일같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서 월스트리트에서 딜 어 데이 데니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데니스가 코슬로프스키의 성이죠. 코슬로프스키의 풀네임은 데니스 코슬로프스키입니다. 코슬로프스키의 리더십으로 타이코는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에 들어가는 영광도 맞이하게 됩니다. 코슬로프스키가 최고 경영자가 된 1992년 이후 2001년까지 주식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무려 13배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적 성장, 높은 주가 등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코슬로프스키에 대한 좋은 일화가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1997년 후반까지 코슬로프스키는 적은 연봉과 검소함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았습니다. 1997년 4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슬로프스키 회장이 받는 100만 달러의 급여는 4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또한 클럽 회원권, 재무 설계, 퇴직 후 의료보험 등 회사 중역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특혜도 누리지 않는다라며 코슬로프스키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위크는 2000년 코슬로프스키를 세계 최고의 경영인 25명 중 1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슬로프스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2000년이 되자 코슬로프스키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치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플로리다 저택을 4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플로리다의 저택인데요. 자, 굉장히 호화스러운 것을 알 수 있죠. 자,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돈 잘 버는 CEO니까 집이야 이 정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죠. 자, 이와 더불어 아내의 40번째 생일에 이탈리아 샤르데나에서 30억 원을 들여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의 컨셉트가 기가 막힌데요. 자, 어떤 컨셉으로 파티를 했을까요? 자,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어떤 컨셉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티 장소에는 다비드 얼음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비드 조각의 성기에서 보드카가 줄줄 나왔다고 하죠. 또한 파티에서 싱어송라이터인 지미 버핏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지미 버핏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용필 선생님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270억 원으로 1934년 아메리카컵 요트 대회에서 우승한 130피트의 요트 엔데버를 구입했습니다. 130피트면 무려 40m입니다. 보트 끝에서 끝까지 제가 전력 질주로 달려도 거의 한 8초 이상은 걸리죠. 굉장히 큰 규모의 보트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소비를 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코슬로프스키는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빼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고 해도 회사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은 주주들의 돈이기 때문에 적합한 절차 없이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은 주주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주가 최고 경영자를 선임한 이유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 회사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최고 경영자가 주주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이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코슬로프스키를 몰락하게 합니다. 2001년 분식회계로 엔론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최고 경영자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코슬로프스키는 이때 굉장히 눈에 띄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나도 잘 나갔던 타이코가 2002년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매년 6조에서 7조가량 영업이익이 나던 회사가
2002년 갑자기 2조 넘는 영업 손실이 났으니 정부는 코슬로프스키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코슬로프스키는 인상파 화가 작품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서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모네와 르누아르 작품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코슬로프스키는 기소되었습니다.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슬로프스키는 1,4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탈세하고 일부는 자신의 미술품을 사는데 회사 자금이 남용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왔던 코슬로프스키의 이미지가 있었기에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즈니스 위크는 코슬로프스키를 두 얼굴의 사나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제2의 잭 웰치로 불리던 코슬로프스키는 언론에서 고든 게코와 비교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든 게코는 영화 월스트리트에 등장하는 악랄한 자본가로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욕심은 좋은 것이다 라는 스피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고든 게코의 유명한 스피치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oint is, ladies and gentlemen, that greed,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good. Greed is right. Greed works. Greed clarifies, cuts through, and captures the essence of the evolutionary spirit. Greed in all of its forms. Greed for life, for money, for love, knowledge, has marked the upward surge of mankind, and greed, you mark my words, will not only save Teldar Paper, but that other malfunctioning corporation called the USA. 2005년 코슬로프스키는 8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940억 원의 벌금을 내고 타이코 주주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과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플로리다에 있는 400억의 저택과 요트 엔데버를 팔았으며 2005년 교도소에서 형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코슬로프스키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999년 연간 보수로 1,820억 원을 받았던 코슬로프스키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성실히 생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욕심 많은 돼지였으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가 소유했었던 400억짜리 플로리다 저택, 그리고 270억짜리 요트 엔데버, 800만원짜리 샤워 커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30억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내준 두 번째 와이프까지 그를 떠났습니다.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코슬로프스키는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인정했을까요? 2016년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코슬로프스키는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깨달은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부와 명예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2005년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6.5 in a prison that also housed murderers and drug dealers. Desperate for freedom, he told the parole board simple greed led to his downfall. I think when you go before a parole board who can absolutely determine where you're going and what you're doing, it's about as Kafkaesque as you can get. It's like a terrorist sitting there with a gun to your head and saying, unless you tell us what we need to hear or what we want to hear, you're not going to get parole. So I think, you have to think through, reality from the situation that you're dealing with, with a parole board, and that might not necessarily be exactly the same thing.
자, 인터뷰에서 kozlowski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고 가면요. 나는 자유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가석방위원회에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 자,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이었죠. 단순한 탐욕이 나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테러리스트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테러리스트는 가석방위원회를 의미하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가석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립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은행가로 평가되는 아마데오 지아니니는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겨우 5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아니니에게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아니니는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돈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돈이 그 사람을 가질 뿐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kozlowski가 지아니니의 말을 새겨들었으면 스캔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